자, 여러분,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방금 했던 부분 중에서 이제 창이 들어가는 부분과 그리고 미석이 문이 들어가는 부분, 즉 미석이 창호가 들어가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벽체는 문이 있는 부분은 여닫이 문이 있는 부분은 개구부가 뚫려 있는 상태이고, 미석이 창호가 들어갈 부분은 이렇게 선으로 표시만 되어 있고 아직은 개구부가 뚫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벽체의 높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벽체의 높이는 지금 24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실제 벽체 높이보다 조금 더 올려서 벽체 높이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높이보다 100 정도 더 올려줍니다. 자, 이렇게 벽체의 높이를 조금 올려주는 이유는 창문에 구멍을 뚫을 때 창의 윗부분이 위쪽의 벽체와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높이가 조절됐으면 다시 한번 높이를 확인해 보고, 자, 이제 창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는데, 일단 수직선을 각각 삭제를 합니다. 이것을 삭제하는 이유는 작업 도중에 생기는 에러를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삭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미석이 문이 들어갈 이 부분도 이렇게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레이어를 조정합니다. 자, 레이어는 추가로 창호라는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이 창호 레이어를 현재 레이어로 바꿔줍니다. 자, 다음 우리가 설치한 루비 중에서 윈도우즈 빌더라는 루비를 실행하겠습니다. 자, 윈도우즈 빌더라는 루비를 실행한 다음, 자, 먼저 하나의 기본 유형에 맞춰서 크기 값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맨 처음에 우리가 창을 만들어서 집어넣을 건데, 창의 높이와 다음 폭의 크기를 일단 여기에 맞춰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창의 경우는 폭만 달라지고 높이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변수 값 중에서 랭스 값만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자, 먼저 이 폭을 먼저 이렇게 지정을 하고 이 높이는 1300으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 프레임 값과 세시 값을 순서대로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호에서 이 프레임 값과 세시의 값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루비를 이용해서 할 때는 이중창 구조에서 안쪽에 있는 복제창 부분에 대한 작업만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프레임의 폭은 50으로, 그리고 이 프레임의 두께값은 150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창틀 세시의 폭은 100으로, 그리고 세시의 두께는 40으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됐으면 이제 레이어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값 레이어 0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값을 전부 다 창호라는 레이어로 변경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작업 도중에 창호 레이어가 아닌 다른 레이어를 이용해서 할 때는 그 레이어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OK. 자, 다음 우리가 작업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 값을 바꿔서 사용하는데, 이제 같은 유형의 경우는 저장을 해놓고 불러오는 방법을 사용하면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윈도우즈의 유형을 하나를 저장해서
그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나머지 변수를 조금 더 설정을 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여기 글루트라는 방식에서 자, 버티컬을 설정해서 일단은 변수의 설정을 끝내고 이제 아래쪽에 보면 Save Preset이라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걸 클릭해서 창의 형태를, 창의 유형을 하나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한 작업은 하나의 샘플링 작업이기 때문에 이름은 윈도우즈 1이라고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방금 만든 윈도우즈 1이라는 이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스케치업을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시킬 때 로드 프리셋이라는 걸 눌러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파일만 선택해서 열기를 해주면 이 값을 재설정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불러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다가 창을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펀치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펀처가 제대로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도 계속해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윈도우즈 세팅스라는 이 창의 변수 중에서 값이 바뀌는 것은 랭스 값이기 때문에 랭스 값만 한 번씩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동일한 값은 그대로 값이 바뀌지 않을 것이고 다른 경우는 값이 바뀌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다음과 같이 하면 에러가 굉장히 없거나 또는 거의 나오지 않고 이렇게 개구부가 뚫리면서 쉽게 창호가 원하는 위치에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 부분도 계속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800짜리 창입니다. 다음 부분도 계속해서 작업을 진행해 줍니다. 자,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창호를 만들어서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벽체에 있어서 배구부를 뚫으면서 자동으로 창호가 생성되는 윈도우즈 빌더라는 이 툴을 사용하는데 지금 같은 방법을 사용해 보니 거의 에러가 떨어지지 않고 바로 작업이 순조롭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했던 걸 종합해 보자면 두 가지입니다. 자, 벽체의 높이를 100 정도 올리고 다음 아래쪽 선을 제외하고 수직선은 삭제해 버렸다는 거. 자, 다음 이제 여기에 있는 미석이 문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미석이 문은 도면상에서 보면 거실에서 테라스로 나가는 이 부분에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입니다. 자, 윈도우즈 빌더를 실행을 하고 자, 세시의 개수는 4개로 자, 그리고 랭스와 하이트를 바꿔주면 됩니다. 자, 랭스의 경우는 3100이고 하이트의 경우는 2400. 자, 물론 여기에서 세이브 프리셋 해가지고 하나의 또 다른 파일을 하나 저장해 두면
이 유형의 문을 언제든지 불러다가 약간의 값만 바꿔서 계속 작업할 수 있습니다. 아래 스냅이 잡히는 이유는 아래쪽 이렇게 레이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했더니 윗부분 말고 아랫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깔끔하게 처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호 중에서 미석이 창호의 경우 윈도우즈 빌더를 이용해서 개구부를 뚫으면서 창호도 만들어지는 두 가지 작업을 한 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 빠르게 작업할 수 있고 또 공정도 굉장히 간단해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작업 도중에 이런 현상이 즉 이와 같이 순조롭게 되지 않고 잘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씩 조건을 바꿔서 작업을 해보면 거기에서 어떠한 값을 얻었을 때 그 값을 잘 활용해서 이와 같이 순조롭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응용해서 실무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작업이 끝났으면 이제 벽체를 한번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벽체의 높이를 이제 바꿔주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은 자, 이쪽에 있는 이 벽체를 아래로 내려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원래 높이에서 100만큼 올라간 2500의 높이이므로 이걸 2400만큼 푸시앤풀을 이용해서 아래로 내려주면 됩니다. 가장 윗면에 부분을 선택하고 자, 푸시앤풀 이용해서 100만큼 아래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다음,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면을 우리가 편집하기 위해서 자, 창호 레이어를 현재 레이어로 지금 해 놓았는데 일단 벽체 레이어로 현재 레이어를 변경하고 창호 레이어를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해서 편집을 좀 용이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레이즈를 이용해서 이 부분에 일단 면들을 삭제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면들이 삭제가 되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부분에 면을 다시 한번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자, 면을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을 하나씩 그려주면 면을 우리가 간단히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작업이 다 됐으면 이제 창호 레이어를 다시 한번 보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창호 중에서 미석이 창호에 대한 작업을 기존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봤는데 여기에서는 최종적으로 조금 쉽고 빠르고 그리고 정확한 방법인 윈도우즈 빌더를 이용해서 개구부를 뚫으면서 창호까지 위치했다가 설치하는 이런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활용해서 사용한다면 이와 유사한 건축물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이 창대 부분 여러분들이 직접 해줘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업할 때 벽체를 만든 후에 이 창대를 만드는 작업을 하니까 그 부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리고 오래 걸리지 않고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창대를 만드는 부분은 앞 강의에서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고 따라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쉬었다가 계속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